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연구하고 한 거를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끌고 과학자로서의 하나의 업적을 만든 그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환호하고 있죠. 이거 환호하고 있는 것처럼 딱 핵폭 이게 트리니티 실험 딱 성공하고 이때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뒤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추이입니다. 오펜하이머 스포 감상 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놨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와서 하게 됐네요. 늦은 만큼 좀 빨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 스토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핵폭탄 개발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스의 음모, 어떤 뭐 청문회들이랑 뭐 갈등, 그런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게 그 크게 두 개인데 한 번 더 나눠가지고 시점은 세 가지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 오펜하이머의 어떤 청년기부터 트리니티 실험을까지 하는 그런 핵개발 쪽을 이제 다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의 보안 청문회, 요 있죠. 보안 청문회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백으로 나오는 스트로스 장관 인사 청문회, 요렇게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이 영화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세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인물로 막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시점을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용으로 보면은 초반에 그 트리니티 실험할 때 그 하기 전에 어떤 계산식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을 찾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계산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아인슈타인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엔딩 장면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고 어떤 그런 안 좋은 미래를 나는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이 나는데 그 장면이 트리니티 실험 끝나고 나서 만난 거라 하더라고요.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펜하이머 보안 청문회 할 때 약간 그 중후반부에 아인슈타인 또 나타나가지고 아니 너는 뭐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서 뭐 나였으면 당장 때려치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또 한번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스 이야기할 때, 아니 스트로스 이야기할 때라기보다는 이 트리니티 실험이 끝나고 보안 청문회를 하는 그 사이 시점에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 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초반에 나왔던 이제 오펜하이머랑 스트로스 만나는 거, 요 이제 이미 오펜하이머가 그 원자폭탄을 만들고 성공을 한 뒤에 만나죠.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로스 동위원소 청문회라고 있는데 그 어떤 스트로스가 이게 공격을 당하는 어떤 대변을 해주기 위해 나간 것 같은데 그 샌드위치 계속 얘기하던데 핵폭탄을 만들 때에도 샌드위치는 필요하죠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랑 그 다음에 어떤 원탁 회의에서 원자력 회의 하면서 이게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타임라인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를 진행되는 순서는 저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섞어서 진행이 되죠. 이게 이 어릴 때 이제 잘하는 거 나오다가 이게 보안 청문회 잠깐 나왔다가 인사 청문회 잠깐 나왔다가 또 한참 이제 또 청년기 때 대학 교수 모습 나오다가 또 요렇게 나오면서 계속 섞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트리니티 실험이 약간 클라이막스처럼 한번 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 어떤 서로 대립하는 것들 나오고, 또 후반부에 가면은 스트로스 장관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또 계속 좀 쭉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흑백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영화를 그 노스포 리뷰로 만들고 나서 바로 한 번 더 보러 갔거든요. 한 번 더 보러 갔던 이유가 두 개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런 흑백으로 나눈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는 영화 구조를 나눈 것 같아요.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핵분열이라고 이 자막이 아예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핵분열이라고 해서 이제 컬러로 나오는 이 시점이 이제 오펜하이머 시점입니다. 그 트리니티 실험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보안 청문회 하는 것까지 이렇게 컬러로 나오고, 흑백은 이게 이것도 핵융합이라고 자막이 나오면서 바로 흑백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트로스의 시점 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흑백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동일한 시점인데도 서로 흑백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원자폭탄 회의, 이거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 장면에 대해 가지고 스트로스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흑백으로 나오고, 또 오펜하이머 시점에서 이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또 컬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확실한 거는 이 시점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주인공 오펜하이머와 대립하는 이 스트로스는 사실 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를 어떤 음해하고 몰락시키려고 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런 악인에 또 잘 걸맞는 그런 회색으로 표시한 것 같고, 또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전해준 후에 돌에 묶여가지고 고통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리는 오펜하이머가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나서 어떤 이런 시련 또는 벌 같은 걸 또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원폭을 만들어서 겪는 그런 시련들을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버섯구름이나 낙진에 새긴 회색으로 또 연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제목답게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주된 내용이죠. 오펜하이머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물을 엄청 폭넓게 다루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막 정신적으로 상담도 받고 향수병에 빠져있는 엄청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신의 교수에게 막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광적인 모습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 또 자만심과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고려해보죠 하는 장면이 이 얘기를 한 두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선출을 해가는데 자기가 이제 고려를 해본다는 거죠. 그 맨하탄 프로젝트 기술 대표 맡을 때도 자기가 이제 내가 고려해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떤 자신감과 자만심이 있고, 뭐 똑똑하면 보통 문제가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 여친 만나러 갈 때는 항상 꽃을 가져가는 그런 스윗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진지한 과학자이면서도 교수 모습 그런 것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리더의 모습,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을 꽤 잘하는 걸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막 연구자들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엄청 고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는 보안 청문회에서 그 에드워드 텔러, 그 슈퍼 폭탄 만들어야 된다는 걔가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는데도 나갈 때 이제 이렇게 담담하게 악수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엄청 잘 그려낸 것 같아요. 다양하게 오펜하이머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빠질 수 없는 게 이 킬리언 머피 연기가 너무 좋았다. 저런 식으로 이제 오펜하이머를 이야기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킬리언 머피의 이런 연기가 너무 좋았고, 특히 엄청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좀 궁지에 몰린 그런 부분이 감정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 효과가 엄청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보면은 그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원자폭탄의 이미지, 사운드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뭐 핵폭탄이야 뭐 터지는 게 있긴 한데, 양자역학 이런 거는 사실 시각화하고 적절히 음향 효과를 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거를 이제 잘 표현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핵폭발 장면 같은 거는 그 딱 장면을 핵폭탄 터질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오펜하이머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당황하거나 고뇌를 할 때 그런 이 폭탄 장면들을 적절하게 잘라서 넣어가지고 표현을 해줘가지고 좀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라든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를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음향 효과, 이런 이제 핵폭발이라든지 이런 효과 같은 거를 잘 써가지고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 가지고 잘 얘기를 해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좀 보다가 좀 든 생각인데, 양자역학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장면들이 몇 개 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요게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 요게 이제 대충 이제 전자가 도는 거를 형상화한 시각화한 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대놓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첫 장면에 보면
비 내리면서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원으로 파동을 치면서 커지는 거, 요런 것도 양자역학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빛의 입자와 그 파동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그 어떤 파동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대학교 있을 때 기숙사 같은 데서 그 유리잔을 계속 그 방 모서리에 던지면서 깨거든요. 그러면서 그 잔이 파삭파삭 깨지면서 그, 그 유리들이 퍼져나가는 걸 막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떤 양자역학의 그런 불확정성 원리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설명하면 또 재미없겠지만, 우리 뉴턴 역학 배울 때 그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속도와 시간을 알면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거를 알 수 없다더라고요.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전자가 핵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고는 있는데 위치를 어떤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고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또 양자역학에 있는데, 그러한 어떤 랜덤성, 잘 알 수 없는 것들을 유리잔을 던지는 그런 행위에서 유리잔이 깨지는 걸 보면서 좀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오펜하이머가 피카소 그림을 보러 가는데, 이것도 실제 이제 오펜하이머가 엄마가 화가기도 하고 실제로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그림에 대해서도 안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피카소 그림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좀 안 맞잖아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게 실제 형상이랑 맞지 않는 이런 것들도 좀 양자역학의 이런 불확정성이라든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가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좀 표현한 장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 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별로 들 여유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노스포 리뷰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나는 분들 좀 얘기해 보면, 사실 맷 데이먼이 연기한 그로브스, 이분도 엄청 훌륭하고 좋았는데, 근데 다 연기를 잘하고 오펜하이머가 워낙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묻힌다 해야 되나, 그냥 무난하게 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흠잡을 데 없이 잘하긴 하는데, 뭐 크게 이렇게 너무 연기 잘한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사실 좀 안 들긴 했었어요. 워낙 오펜하이머 쪽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 쪽에 개인적으로는 데인단이 연기한 이 니콜스, 이분이 좀 좋았어요. 그냥 제가 아는 배우가 몇 분 없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그린 고블린으로 나왔던 분이죠. 제가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서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아는 배우로 나와서 좀 좋았었고, 이분은 제 생각에 좀 차갑고 조금 양아치 같은 그런 역할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여기서 나온 역할이 좀 엄청 차갑고 그런 오펜하이머를 경계하는 군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어울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이 라비, 이분이 이제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분은 처음에 기차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먹을 거를 이렇게 권해주던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군복 입고 있을 때 군복은 벗어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처음에는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핵폭탄이란 거는 너무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오펜하이머가 설득을 해서 합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이제 이분은 그 오펜하이머 보안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가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점에 엄청 오펜하이머 편을 많이 들어주죠. 거기서 청문회에서 얘기할 때도 오펜하이머 이런 업적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이런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무엇보다 또 엄청 힘들어할 때 또 오렌지 꺼내가지고 먹으라고 이제 잇 하면서 이제 하는 그 모습이 좀 끝까지 의리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서 짝 약간 그 뭐래, 착한 과학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되네요. 실제 조금 보니까 실제로도 엄청 오펜하이머를 많이 옹호하고 도와줬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나는 분은 이분, 이 에드워드 텔러. 이분은 이제 슈퍼 무새, 약간 계속 슈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동료들이 막 뭐라 해요. 계속 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제대로 연구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펜하이머는 나름 그래도 이분 의견을 들어주거든요. 들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의견 대립이 있어도 프로젝트에서 제외를 안 시키고 최대한 안고 가려고 그렇게 편의를 엄청 봐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에 1시간씩만 나랑 토론하자 그러고 개인 연구를 하라고 하고 그런 게 보면 거의 월급 루팡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국가적인 프로젝트에서 이게 성공하면은 역사에 이제 이름이 남을 텐데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봐주면서 데리고 가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안청문회에 나왔을 때 저는 의견이 이제 오펜하이머랑 맞지 않더라도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이제 홀라당 이제 오펜하이머를 이제 이렇게 깐다고 해야 되나? 그게 오펜하이머 보안청문회가 오펜하이머의 어떤 원자력위원회 멤버로서 있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제 오펜하이머는 뭐 괴짜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였다. 저는 충분히 좀 그래도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클리셰 아니었고 이제 아마 그 수소폭탄 대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오펜하이머는 반대라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좀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네요. 또 이제 생각나는 분은 이제 이 로런스 박사 옆방에 있던 교수님이죠. 이분 처음에 이제 좀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엄청 둘이 어떤 관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그 오펜하이머가 이상 뭐 노조 만들려고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점점 좀 비중이 줄면서 약간 한 발자국 멀리서 이게 좀 관찰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오펜하이머의 그 보안 청문회에서 막 후반부에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의원 쪽 증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나오는데 이제 그때 왔는데 오펜하이머랑 이제 라비가 복도에 이렇게 앉아 있고 오펜하이머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라비가 이제 얘를 이제 째려보고 얘는 이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이게 라비가 째려봐가지고 그 라비 폐기에 눌려가지고 찔려가지고 돌아간 건지 아니면 오펜하이머가 고개를 엄청 팍 숙이고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동료로서의 그래도 어떤 그런 미안함과 그런 정을 느껴가지고 돌아간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킹무이키 잠깐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약간 라비가 째려봐가지고 좀 이제 찔려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던데 제 생각에는 약간 좀 후자 같기도 했거든요. 느껴지기에는 좀 워낙 오펜하이머 힘들어하니까 그냥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인슈타인님 나오죠. 이분 나온 그냥 나와서 좋았어요. 왜냐면 제일 유명한 분이고 수많은 과학자랑 인물 중에 사실 어찌됐든 아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도 몰랐으니까. 이분은 많이 유명하시죠. 막 웹툰에서는 격투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분 나오면 그냥 좋았습니다. 아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와이프분 키리 이분도 뭐랄까 일반적인 그 시대의 여성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애 키우는데 애기 키우기 싫어가지고 뭐 이게 막 애 안 키운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또 둘째 가진 거 보면은 또 사이는 또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엄청 하여튼 이분은 그 아까 말했던 그 텔러 엄청 싫어하고 또 오펜하이머에게 엄청 조언을 또 많이 해줘요. 현실적인 조언을 뭐 어떤 네가 리더를 맡아야 된다. 뭐 로런스는 그릇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고 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엄청 화도 많이 내고 왜 남편 너는 멍청하게 당하기만 하냐 왜 싸우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바람핀 거를 알았는데도 뭐 후반부까지 같이 있어줬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분도 좀 입체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분이 게리 올드만이라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몰라서 두 번 봤는데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실제 인물들, 이런 영화 배우 눈썰미가 엄청 없긴 하거든요. 특히 외국 배우분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게리 올드만은 그 다크나이트를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래도 알 법한데, 확실히 분장을 엄청 잘해가지고,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 과학적인 내용 전달이 저는 좀 뭐랄까 딱 제가 아는 정도 지식 수준으로 표현을 해줘가지고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빛은 이제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 이것도 고등학교 때 물리원 후반부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블랙홀의 원리가 뭐 별이 수명이 다 해가지고 뭐 중력이 세져서 밀도도 올라가고 세지고 점점 임계에 다다르면 이제 뭐 빛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요거 있죠. 우리 몸은 실제로 비어 있다. 이 원자 핵과 전자 간의 사이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비어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닿았지만 닿은 게 아니다. 우리가 여자랑 뽀뽀를 했어도 실제로 그 여자 입술이랑 닿은 게 아니다. 다만 어떤 청력으로 밀어내고 있을 뿐인데 그거를 그렇게 느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이것도 유튜브 보다가 쭉 들은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또 여자한테 꼬시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원자폭탄의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적당히 딱 알고 있는 수준으로 얘기해줘가지고 좋았습니다. 너무 더 어렵게 했으면은 안 그래도 영화가 좀 길고 그런데 더 안 좋았을 거고 조금씩 짚고 넘어가줘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핵폭탄 개발 과정이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상황이 이제 뭐 독일보다 뭐 거의 1년이나 이렇게 뒤처져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미국인들의 어떤 지식인들과 미국의 산업을 최대한 써가지고 뭐 이렇게 비밀 연구소 짓고 뭐 이렇게 연결하고 마을에 가족 다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또 보안 문제 때문에 섹션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서로 교류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유롭지 못하니까 거기 뭐 과학자들끼리도 마찰이 나오고 안 한다 하고 뭐 군인이랑 이런 압박이 나오고 일정에 대한 압박 막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묘사되진 않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어떤 기계 제조업에 잠깐 좀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어떤 프로젝트 뭔가 신기종 뭐 신제품을 만든다 이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수많은 팀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뭐 설계부터 해서 품질 생산 뭐 생산 기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기존에 만들던 것만 그대로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운 걸 만들면 무조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일정은 또 항상 일정은 타이트하죠. 일정은 항상 타이트한데 항상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더 타이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제가 좀 보니까 여기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지어 국가 산업이잖아요.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 어떤 국가에서 또 품질 검사도 해야 되고 엄청 더 체계적이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개발하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과정이 막 많이 묘사는 안 되지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성공해냈다는 게 참 대단한 걸 진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얘기해 보면은 트리니티 실험을 하는 그 어떤 20분 남았다 할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긴장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실험은 분명히 성공을 하고 핵폭탄 개발이 된다는 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하는데 무슨 나로 쏘고 이런 것보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지고 그런 연출들을 엄청 만족시켜 줄 만큼 잘 화려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두 번 볼 때 두 가지라고 영화를 두 번 본 이유가 두 개 있다 했는데 두 번째가 이거거든요. 한 번 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핵폭발 이거 터지고 나서 이게 이제 눈으로 먼저 보이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뒤에 오잖아요. 빛보다 시간이 느리니까. 그 텀을 실제랑 맞췄는지 그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한번 첫 번째 보고 나니까.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 보면 음속이 331km/s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관측소가 16km에 한 개 있고 32km에 한 개 있거든요. 오펜하이머가 남쪽에 있는데 정확히 16km가 남쪽인지 32km가 남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32km라고 치면 32km에 떨어져 있으면은 음속이 331km니까 폭발이 터지고 나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 펑 소리가 들리면 이제 실제 영화에서도 10초로 계산한 건데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장면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길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측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강당신 지금 여기 나오는 강당에서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핵폭탄 터지고 나서 엄청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장면인데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엄청 표현을 잘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면서
환호를 지르는 게 어떤 그 슬퍼하면서 그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오펜하이머는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핵폭탄을 본인이 만들어서 어찌됐든 생명이 잃게 됐다라는 걸.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환희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울거든요. 막 우리 해냈다 우는 그런 장면이 마치 이제 그 픽폭 당하고 이제 핵 맞은 사람들이 우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막 즐거워서 술을 많이 먹어서 토하는 장면도 방사능 때문에 토하는 걸로 보이고, 그런 거를 엄청나게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저 때 저런 식으로 저걸 느끼면서 어 엄청 핵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와닿았어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줘서 좋았고, 또 좋았던 장면은 뭐 대부분 많이 있는데, 그 오펜하이머의 보안 청문회, 그냥 오펜하이머 한 명 앉아 있고 그 자그마한 방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서 또 의원이 엄청 몰아붙이거든요. 엄청 몰아붙이고 하는데, 오펜하이머가 또 담담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의원이 엄청 몰아붙이는 것도 엄청 연기를 잘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묻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뻔히 본인한테 불리할 걸 알면서도 뭐 슈발리에는 여전히 내 친구다, 그 공산당 쪽으로 넘어갔던 사람인데 그것도 본인한테 뻔히 불리할 건데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요 영화의 단점이 무엇이냐? 단점은 있죠. 단점은 일단 영화가 깁니다. 첫 번째 볼 때는 그걸 모르고 봐서 그냥 무조건 내가 첫날 그 첫 번째 관에서 봐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긴지도 확인 안 하고 봤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엄청 길고, 그리고 정보량이 많아요. 그 뭐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용어들도 보통 다 어렵고, 그래가지고 긴 시간 동안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점이 세 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가 뭔가 좀 길고 지루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좀 크게 관심이 없으면은. 근데 이게 또 실제 역사고 시간 순서상으로 어떤 쭉 나열을 한다면, 아까 앞에 있었던 거 한번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이것 맞는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청룡기 실험하고 여기서 핵폭탄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또 있다가 보안 청문회 하는 것만, 보안 청문회만 쭉 보여주고, 그 다음 끝나고 스트로스 장관 인사청문회 이것만 쭉 보여주고 이러면 당연히 재미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을 거고, 약간 거의 후반부에 트리니티 실험이 클라이막스처럼 하면 터지고, 그 다음에 저 후반부에 알고 봤더니 그 음해하고 음모한 놈은 이놈이더라고 또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이제 실제 역사에 있었던 그 스토리 순서를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맞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많이 갔다. 좀 지루하고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저는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약간 그 뭐랄까, 음, 이 빌런 역으로 나온 그 로다주가 연기한 스트로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힘들게 했던 흑막이더라라고 하는 나오는 악역인데, 이게 좀 더 악역스러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이게 물론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거를 막 그분만 너무 악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긴 한데, 뭐랄까, 이분이 이제 또 앞으로 한번 살짝 가보자. 이분이 이제 그 오펜하이머를 싫어하는 이유가 영화상에 크게 나오는 게 4개 나오거든요. 오펜하이머랑 스트로스가 처음 만나고 아인슈타인을 만나면서 왠지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한테 내 험담을 한 것 같다라는 어떤 본인의 생각 한 가지랑, 그 다음에 그 스트로스 동위원소 청문회 어떤 뭐 핵폭탄을 만드는데도 샌드위치는 필요하죠 라고 하는 장면이 한 3번 나오거든요. 이게 한 3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때 많이 어떤 혐오감과 모멸감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이때 받은 거랑, 그 다음에 원자력 회의 이제 할 때 그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오펜하이머는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여기서 대립이 일어나고,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대립이 일어나는 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굳이 하나 더 찾다면 스트로스 아들 결혼할 때 인사시키려고 하는데, 그래 가라 하면서 약간 무시했던 것까지,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사실 뭐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별거 아닌 걸로도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왠지 조금 아니 뭐 이거 가지고 사람 하나를 매장시키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 제가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때 그걸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매장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해서 약간 좀 더 악역스럽게 아니면 이게 그 샌드위치 얘기하면서 혐오감 당하는 거 말고 그냥 좀 더 그 핵폭탄 관련해 가지고 수소폭탄을 만드냐 마냐에 대해서 좀 더 대립하는 걸 보여줬거나 아니면 조금만 빌런화 시켜가지고 했으면 사실 영화는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워낙 이 영화는 기존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보다 각색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실제 어떤 영화 역사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추가된 인물도 없고 과장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노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과장을 안 한 상태에서 만든 것 치고는 충분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를 보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스포 감상회에서 얘기를 했죠. 핵폭탄 만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 만들었을 거냐, 만드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연한 기술 발전의 흐름이고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고 뭐 여기 영화상에 나오는 것처럼 나치가 만드는 것보다는 미국이 차라리 만드는 게 낫다. 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무서운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더 센 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건담 같은 거 보면 또 나오거든요. 제가 센 건담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공격 안 당하려면 더 센 병기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더 센 거 더 많이 만들고 그럼 쟤네들도 더 센 거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뭐 전쟁하고 막 죽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현실도 똑같죠. 요즘에 특히 또 저쪽에 이제 또 전쟁하고 하면서 다들 국가들이 군비 경쟁하면서 또 엄청 군사력을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거 보면 핵폭탄 만들고 나서 아까 그 텔러가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었거든요. 더 센 거 만들었어.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이제 그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도 뭐 우주 이쪽에 하면서 결국 또 미사일 개발이었죠. 어찌 보면 미사일 개발의 한 편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폭탄을 달아가지고 이제 쏠 수 있는 상태까지 왔고 거기에 또 보니까 뭐 중성자탄 이런 것도 있고 레일건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기들이 더 강력해지고 있는 거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긴 한데 결국은 더 센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이때 1945년이잖아요. 터진 게 100년도 안 됐는데 그때 전쟁 터지고 100년도 안 됐는데 진짜 이러다가 또 전쟁이 터지면 진짜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본 그런 미래가 실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어떤 전쟁 근절 러브 앤 피스를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보다 생각나는 게 결국 이 1945년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광복을 했던 45년 그때 핵폭탄을 개발해서 쏴가지고 광복을 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때랑 이 미국이랑 어떤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심지어 1950년도에 6.25가 발생하고 종전이 53년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반도 거의 그 폐허였는데 미국은 그때 뭐 핵폭탄도 만들고 막 온갖 걸 다 하고 있었으니까 새삼 이제 엄청나게 차이 격차가 많이 났고 진짜 또 틀 같지만 어떤 한강의 기적 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온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상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사실 여기서 좀 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동서양에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런 것까지 사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중국도 뭐 이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고 중국도 아시아에서 엄청 잘 나가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산업혁명 이런 거 다 소구해서 걔네들이 수학에 강해서 그런가? 그 피타고라스 뭐 이렇게 옛날 로마에서부터 막 수학하고 그래서 그런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뭐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 과연 얼마나 좋았을까 요거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펜하이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별로 안 좋았죠. 엄청 힘들었죠. 제가 보니까 어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걸 배우고 뭐 대학 교수가 되고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연구하고 한 거를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끌고 과학적으로서의 하나의 업적을 만든 그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환호하고 있죠. 이거 환호하고 있는 것처럼 딱 캣폭 이게 트리니티 실험 딱 성공하고 이때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뒤에 미 군이 팬맨이랑 이거 싣고 가면서 바로 그 얘기 하잖아요. 아, 그 뭐 박사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면서 바로 무시당하면서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강당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트라우마 같은 걸 또 느끼면서 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인생이 참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천재로 태어났었고 본인의 역량이 있고 그런데 그걸 충분히 발휘했었는데 하필 그게 이제 병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뺏는 그런 거였고 본인은 엄청 책임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안 청문회 할 때 엄청 그런 속죄하듯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해도 그냥 있는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지 강하게 맞서 싸우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속죄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사실 딱 그 개발 성공할 때까지만 좋았고 그 뒤로는 크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네요. 참. 그래도 이 영화가 대단한 것 같아. 그래도 이 인물에 대해서 정말 모를 법한 사람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생각까지 해보게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오펜하이머 별점은 몇 점이냐. 4.25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중간 점수를 안 넣으려고 했는데 4점 하자니 좀 작은 것 같고 4.5점 하자니 좀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매하게 올림하기도 그렇고 내림하기도 그래가지고 중간 점수 2.25랑 0.75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4.25점이다. 이게 뭐 오펜하이머를 정말 잘 표현을 했고 원자폭탄 개발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의 그런 뭐 보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흑막 그런 걸 넣어가지고 거의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 걸 좀 최대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당연히 연기도 좋고 음향 효과도 좋고 장면들 하나하나 좋았던 게 너무 많았고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그런 단점들 너무 길고 좀 노잼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25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 시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재밌었으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작품들이 보통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개인적으로 점점 좀 뭔가 어려워지고 좀 그런 것 같아. 테넷 때 엄청 어려웠죠. 테넷을 보긴 했는데 진짜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봤는데 물론 그때는 이렇게 리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대강 보긴 했는데 뭔가 너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갈수록 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인데 다음번에는 그냥 그 다크나이트라든지 인셉션이라든지 뭐 메멘토라든지 이런 식의 좀 더 재미 위주의 영화를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맞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생각을 해보니까 전 여친이 공산단원이었거든요. 엄청난 공산단원이잖아요. 와이프도 공산단원이었단 말이죠. 심지어 이혼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도 불구하고 공산단원 여성들과 만나고 결혼을 했다라 하면 그만큼 공산단원 여성들은 엄청 매력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위쪽으로